학교 앞에서 치마 찢은 불량배들, 그녀의 돌려차기 한 방에 벽에 처박히다. 나카무라 아리아는 침묵이 자신의 방패라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다. 17살의 그녀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복잡한 복도에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조용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 키 160cm가 채 안 되는 작은 체구는 그림자처럼 학교를 누볐고 짙은 머리카락은 항상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으며 헐렁한 스웨터는 그녀의 가냘픈 몸매를 가렸다. 가족이 도쿄에서 이사 온 지 석 달이 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낯선 땅을 헤쳐나가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언어 장벽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문화적인 장벽은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남아있었다. 다른 학생들이 시끄러운 무리를 지어 농담을 주고받고 주말 계획을 공유하는 동안 아리아는 혼자 점심을 먹고 말없이 과제를 완료하고 가능한 한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던 것은 그 헐렁한 옷 아래에 어린 시절부터 훈련된 근육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5시 반 친구들이 잠든 동안 아리아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품새를 연습했다. 극진 가라테는 피처럼 그녀의 혈관을 통해 흘렀고 각 기술은 수많은 반복을 통해 암기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 전에 챔피언이었고 그 이전의 할아버지는 오키나와에서 격투가를 훈련시켰다. 하지만 여기 이 미국 고등학교에서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말하고 혼자 지내는 조용한 아시아 소녀일 뿐이었다. 그냥 하루를 버텨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관심을 끌지 마, 그들에게 이유를 주지 마, 괴롭힘은 사소하게 시작되었다. 수업 시간에 그녀가 말할 때 악센트에 대한 속삭이는 말들, 특정 사물함을 지나갈 때 들릴 만큼 크게 중얼거리는 칭총 소리, 붐비는 복대서 그녀의 손에서 실수로 떨어뜨리는 책들, 그녀는 명상할 때와 같은 고요한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냈고 결코 보복하지 않았고 심지어 공격을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주요 선동자는 박철수였다. 그는 키가 180cm나 되는 미식축구 라인베커였고 그의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웨스트필드의 사회적 위계를 지배해왔다. 그의 모래색 머리는 항상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그의 레터맨 재킷은 갑옷처럼 입혀져 있었으며 그의 잔인한 푸른 눈은 상어가 피를 감지하는 것처럼 약점을 찾는 것 같았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은 날씬하고 재빠르며 짓궂은 미소를 짓는 김민수와 붉은 머리카락이 폭발적인 성질과 일치하는 최영호였다. 쌀밭에서 뭐가 기어나왔나 봐. 박철수는 아리아가 구내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발표하곤 했다. 그의 테이블은 웃음으로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듣지 못한 척하며 비교적 평화롭게 식사할 수 있는 창가 근처에 평소 자리를 찾았다. 과로에 지친 급식당번 박 선생님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선생님들은 무관심하거나 개입보다는 무지를 선택했다. 심지어 말할 수도 있었던 학생들조차 눈을 돌릴 이유를 찾았다. 아리아는 이해했다. 연루된다는 것은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도쿄에서 더 심한 일을 겪었다. 그곳에서 그녀의 혼혈 혈통은 완전한 일본인 반 친구들 사이에서 그녀를 눈에 띄게 만들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고립감이 일시적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버지의 정원으로 1년 2년 안에 다시 이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했다. 체육관은 구내식당에 견딜 수 없게 될 때 점심시간 동안 그녀의 안식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텅 빈 공간을 피했지만 아리아는 장비와 발소리의 울림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관람석에 앉아 숙제를 끝내거나 할아버지의 도장을 떠올리게 하는 운동 매트의 익숙한 냄새를 맡으며 숨을 쉬곤 했다. 11월의 어느 화요일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이 처음으로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어쭈,
꼬마 차이나 인형이 우리를 피해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네. 박철수의 목소리는 김민수와 최영호가 양옆에 서서 그에게 다가오자 체육관 벽에 부딪혀 울렸다.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아리아는 교과서를 천천히 덮었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심박수는 안정적이었다. 수년간의 훈련은 그녀에게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상황을 평가해, 출구를 찾아, 준비 태세를 유지해. 왜 그래? 번거리가 됐어. 김민수는 비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아니면 포춘 쿠키 말만 할 줄 아나. 최영호는 빈 공간에서 너무 크게 들리는 거친 소리로 웃었다. 어쩌면 그녀는 부처님 동상에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수업에 가야 해요. 아리아는 조용히 말하며 일어서서 책을 모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계산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3명의 상대 모두 더 크지만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그녀를 완전히 둘러쌀 수 없었다. 수업은 20분 뒤에 시작해. 박철수는 출구로 가는 길을 막으며 말했다. 우리는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무슨 이야기요? 그녀는 이미 이 대화가 의사소통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지배력을 확립하는 것과 모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다. 존경에 대해서. 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맹수처럼 변했다. 우리는 외국인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마치 자신들이 이곳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아리아가 대답했다. 저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문제야. 김민수가 끼어들었다. 너는 네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신비로운 닌자 공주처럼 돌아다니면서. 아리아는 거의 미소를 지을 뻔했다. 그들이 진실에 얼마나 가까운지 알기만 한다면. 저기요. 그녀는 박철수를 피해 걸어가려고 애쓰며 말했다. 저는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박철수는 그녀의 팔을 잡았고 그의 움켜쥐음은 단단했지만 아직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아무도 네가 떠나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잠시 동안 아리아는 행동에 앞서 익숙한 아드레날린의 분출을 느꼈다. 그녀의 근육은 간단한 손목 회전으로 그의 움켜쥐음을 풀고 그를 바닥에 헐떡거리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긴장을 풀도록 강요했다. 아직 안 돼.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는. 제발 놔주세요. 그녀는 대신 말했다. 박철수의 움켜짐이 더 강해졌다. 제발 박철수님이라고 말해. 싫어요. 그 단 한마디는 도전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 최영호는 손가락 마디를 꺾었고 김민수는 다른 탈출 경로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체육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다음에 일어날 일로부터 그녀를 구했다.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 감독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긴장을 뚫고 들어왔다. 너희들 점심시간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박철수는 즉시 아리아의 팔을 놓았고 그의 표정은 순진한 혼란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여자애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감독님. 그녀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마 감독의 의심스러운 시선이 그들 사이를 오갔지만 아리아는 이미 어른들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거의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곳에서 환영해줘. 체육관은 출입 금지야. 그들이 퇴장하면서 박철수는 그녀가 들을 만큼 크게 속삭였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차이나 인형. 그날 밤 아리아는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연습했다. 가족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녀는 치명적인 정확도로 품새를 연습하며 각 방어와 공격이 실제 목표물과 연결되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진정한 힘은 싸울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필요한 때를 아는 지혜에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팔에 대한 박철수의 움켜쥘, 그녀의 공간, 시간, 심지어 그녀의 존재에 대한 소유권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의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 기억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위험한 것을 점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날카롭고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각 카타는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실행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부엌 문간에서 딸의 정확한 폭력에서 내면의 혼란의 징후를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있었다. 아리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부드럽게 불렀다. 괜찮아, 엄마. 아리아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대답하며 그녀의 주먹은 가상의 상대방의 갈비뼈가 있을 공중을 갈랐다. 그냥 연습하는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고 그들은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의 훈련에서 똑같은 움직임을 보았었다. 그가 중요한 대회를 준비했을 때 말이다. 이것은 연습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 준비였다. 그때가 언제 올까? 그녀는 땀이 낡은 카펫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궁금해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곧 닥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괴롭힘은 다음 몇 주 동안 점차적으로 심해졌다. 박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녀의 침묵을 억제가 아닌 초대장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 그들은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가 고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곳마다 나타났다. 도서관은 그들이 이민자들이 점령한다는 시끄럽고 조롱하는 대화를 시작했을 때 적대적인 영토가 되었다. 복도는 누군가가 그녀를 사물함으로 밀어 넣을지 모르는 건틀릿으로 변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였다. 선생님들은 그들의 코앞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고통을 바로 꿰뚫어 보았다. 다른 학생들은 박철수의 친구들이 공격할 때마다 선택적 맹점을 개발했다. 고의적인 무지의 음모는 실제 괴롭힘보다 더 숨막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냥 무시해. 아리아가 마침내 학교에서 약간의 사회적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조언했다. 네가 그들의 행동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줘. 끊임없이 아픈 무릎을 간호하는 그녀의 아버지는 더 직접적이었다. 내가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아니, 아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수년간의 훈련은 그녀를 10대의 잔인함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대비시켰다. 하지만 11월이 12월로 바뀌면서 사건은 더 대담해지고 더 공개적이고 더 굴욕적으로 변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겨울 방학 전 금요일에 찾아왔다. 아리아는 그날 학교에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고 갔다. 그것은 그녀의 할머니가 일본에서 보내온 단순한 파란색 면 드레스였다. 그것은 그녀가 고향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몇 안 되는 품목 중 하나였고 그녀는 그녀의 유일한 친한 친구인 사라가 참석하도록 초대한 작은 휴일 파티에 입고 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 수업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박철수가 그녀의 길을 직접 막았다. 이거 봐. 그는 주변의 수십 명의 학생들의 관심을 끌며 큰 소리로 발표했다. 아시아 공주가 우리를 위해 차려입기로 결정했네. 군중이 드라마를 감지하고 모이기 시작했다. 아리아는 그를 피해 걸어가려고 했지만 김민수와 최영호가 나타나 그녀를 복도 교차로에 가두는 인간 장벽을 완성했다. 예쁜 드레스네. 박철수는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며 계속 말했다. 마치 길을 잃은 게이샤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아쉽네. 웃음이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다. 아리아는 뺨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했다. 걸어가. 다른 길을 찾아. 관여하지 마. 어디 가시려고, 아가씨? 그녀가 돌아서자 박철수가 물었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나 좀 내버려둬.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녀의 말은 즐거워하는 구경꾼들의 커져가는 소리에 묻혔다. 뭐라고 했어? 박철수는 과장되게 귀를 감쌌다. 미안, 나는 중국어는 못해. 그녀는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군중을 뚫고 들어왔다. 아리아의 유일한 친구가 도우려고 애쓰며 앞으로 나섰을 때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제발, 박철수. 그냥 그녀를 수업에 보내줘. 어머, 저것 봐. 김민수가 비웃었다. 게이샤에게 백인 구원자가 있네. 비켜, 사라. 최영호가 덧붙였다.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괴롭힘은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아리아는 사라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들을 수 있었지만 대답했다. 박철수의 눈은 악의적인 영감으로 빛났다. 그거 알아? 내 말이 맞아. 이건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어. 그는 복도 전체에 말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인의 환대에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봐야 해. 아리아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철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드레스 목선을 잡았다. 한 번의 격렬한 움직임으로 그는 아래로 잡아당겨 섬세한 천을 기세서 밑단까지 찢었다. 찢어지는 면소리는 갑작스러운 침묵 속에서 영원히 울리는 것 같았다. 아리아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그녀의 드레스는 넝마처럼 매달려 있었고 그녀의 흰색 속치마는 수십 명의 응시하는 눈에 보였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유지해온 신중한 침착함은 압력 속에서 얼음처럼 갈라졌다. 굴욕감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었고 휴대폰이 나타나 그녀의 노출을 디지털 불멸을 위해 기록했다. 이것이 무력감이 느껴지는 방식이구나. 그녀는 수정처럼 맑게 깨달았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계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둘 때 일어나는 일이다. 어머나. 박철수는 가짜 걱정으로 말했다. 내 싸구려 외국 옷은 미국인의 힘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네. 아리아의 가슴 속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 인내와 평화를 권고했던 그녀의 일부는 갑자기 조용해지고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똑같은 목소리로 대체되었다. 어떤 전투는 너를 선택한다, 아리아. 그럴 때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녀는 박철수를 올려다보았고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의 시선을 직접 마주했다. 그가 거기서 본 것은 그의 만족스러운 미소를 약간 흔들리게 만들었다. 너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그녀는 침묵 속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철수는 재빨리 회복하며 가슴을 부풀렸다. 그래? 뭘 할 건데? 차이나? 그는 그 단어를 끝내지 못했다. 아리아는 형태를 부여받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오른발은 완벽한 돌려차기로 솟아올라 외과적 정확도로 박철수의 명치를 연결했다. 그 발차기는 그를 완전히 발에서 떼어내어 복도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금속 사물함으로 날려버렸다. 그의 몸이 강철에 부딪히는 소리에 완벽한 침묵이 뒤따랐다. 박철수는 숨을 쉴 수 없어 헐떡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얼굴은 놀라운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의 친구들은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이 작은 소녀가 갑자기 그들의 정복된 영토 한가운데에 전사 여신처럼 서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응시했다. 세상에, 누군가가 속삭였다. 김민수가 먼저 회복하여 주먹을 들고 달려들었다. 아리아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그의 난폭한 휘두름을 피하고 그의 뻗은 팔을 잡고 그의 자신의 추진력을 사용하여 그의 얼굴을 박철수가 방금 전에 친분을 쌓았던 사물함에 처박았다. 그의 충격의 금속성 쨍그랑 소리에 그의 코가 부러지는 뚜렷한 소리가 뒤따랐다. 그의 두 친구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본 최영호는 재빨리 뒷걸음질 쳤다. 맙소사, 도대체 너는 뭐야? 아리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몸을 굽혀 찢어진 드레스 조각을 모아 가슴에 대고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호흡은 완벽하게 조절되었고 그녀의 자세는 편안했지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저는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복도 구석구석에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걸어나가는 것이 힘이고 침묵이 지혜이며 평화가 항상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숨을 쉬려고 애쓰고 있는 박철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틀렸어요. 군중은 그녀가 가장 가까운 화장실로 걸어갈 때 홍해처럼 갈라졌다. 그녀의 뒤에서 박철수는 마침내 사과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헐떡거렸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녀는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생각했다.
평화로운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가 기억하게 하세요. 여파는 신속하고 결정적이었다. 아리아가 체육복을 입고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쯤 교장 선생님은 2명의 경비원과 매우 창백해 보이는 박철수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은 간호사실로 옮겨졌다. 김민수는 코가 부러졌고 최영호는 공황 발작으로 보였다. 나카무라 양, 헤이즈 교장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의 사무실에서의 대화는 초현실적이었다. 박철수는 그녀가 본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고 그가 자극받지 않은 공격의 피해자로 묘사된 설명을 운걸거렸다. 그의 사건 버전은 찢어진 드레스, 수개월간의 괴롭힘 또는 그녀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맥락을 편리하게 생략했다. 이게 사실인가요? 헤이즈 교장 선생님은 아리아에게 물었다. 당신은 아무런 도발 없이 박철수 씨를 폭행했나요? 아리아는 그녀의 선택을 고려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설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어른들이 수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무시해온 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수 있었다. 아니면 단순히 그 순간을 완전히 소유할 수도 있었다. 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랬어요. 헤이즈 교장 선생님은 부인이나 변명을 예상했던 것처럼 분명히 눈을 깜빡였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는 학교 전체 앞에서 제 드레스를 훼손했어요. 그와 그의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혀 왔어요. 오늘 저는 그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헤이즈 교장 선생님이 말하기 시작했다. 정당화하지 않나요? 아리아는 여전히 완벽하게 침착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언제 자기 방어가 정당화되나요? 100번째 모욕 이후, 신체적 폭행 이후, 공개적인 굴욕 이후. 저는 교장 선생님께서 어디에 선을 그으시는지 궁금해요. 교장 선생님은 불편해 보였다. 박철수는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멍든 갈비뼈 때문에 움찔거렸다. 적절한 채널이 있어요. 헤이즈 교장 선생님은 힘없이 말했다. 어떤 채널요? 아리아가 물었다. 눈을 돌린 선생님들, 항상 방해받았던 급식 당번, 수개월간의 체계적인 괴롭힘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바빴던 관리자들, 그런 채널요? 헤이즈 교장 선생님은 좋은 대답이 없었다. 그 대화는 모든 당사자가 학교 부지에서의 싸움으로 동등한 정학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지역사회의 기둥인 박철수의 부모는 그들의 아들이 외국 학생에게 잔인하게 공격당한 것에 대해 처벌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아리아의 부모는 전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 적절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딸을 조용히 지지했다. 실질적인 변화는 수업이 재개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아리아는 학교로 돌아와서 자신을 보이지 않는 표적에서 보이는 힘으로 변모시킨 것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복돼서 갈라섰지만 이제는 무관심보다는 존경에서 비롯되었다. 속삭이는 대화는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지만 어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가 박철수에게 한 집 봤어? 발차기 한 방에 그는 끝났어. 그녀는 영화 속에서처럼 움직여.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다고 들었어. 김민수의 코는 다시는 제대로 보이지 않을 거야. 박철수 자신은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다. 어린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거만한 불량배는 이제 자신의 절반 크기 소녀에게 철거당한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러한 엄청난 패배와 연관되기를 꺼려하며 그에게 넓은 공간을 주었다. 그의 여자친구는 당혹감을 이유로 들며 그를 차버렸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 아리아 주변에서 행동하는 방식이었다. 수개월 동안 그녀의 고통을 개입 없이 지켜본 학생들은 갑자기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 같았다. 미안해. 사라가 첫날 돌아온 점심시간에 말했다. 더 빨리 말했어야 했어. 훨씬 더 빨리. 우리 모두 그래야 했어.
많은 사건을 목격한 조용한 소년인 박준수가 덧붙였다. 우리가 한 짓은 잘못됐어. 우리가 하지 않은 짓은 더 나빠.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조차 아리아를 다르게 여기는 것 같았다. 그녀의 역사 선생님인 김 선생님은 수업 후에 그녀를 멈춰 세웠다. 사과할 게 있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봤고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어. 그건 내 편에서 비겁한 짓이었어. 괜찮아요. 아리아가 대답했지만 그들은 둘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네 삶의 어른들이 너를 실망시켰을 때 네가 직접 처리해줘서 고마워. 가장 이상한 변화는 박철수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부러진 코는 나았지만 더 깊은 곳에 무언가가 손상된 채로 남아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정복 영웅처럼 복도를 활보하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에 대한 그의 잔인함은 단순히 멈췄다. 마치 그녀의 발차기가 그에게서 불량배를 완전히 쫓아낸 것처럼. 사건이 있은 지 2주 후 그는 그녀의 사물함에 다가왔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리아는 그녀의 사물함을 닫고 그를 마주보며 그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을 알아차렸다. 좋아요. 말하고 싶었던 건 그는 그의 어휘의 일부가 아니었던 단어들과 씨름했다. 미안해. 모든 것에 대해서. 드레스, 댓글, 모든 것. 내가 틀렸어. 아리아는 기만이나 숨겨진 의제의 징후를 찾기 위해 그의 얼굴을 연구했다. 그녀는 진정한 후회와 두려움일 수도 있는 무언가만을 발견했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네가 옳았기 때문이야. 교장 선생님 사무실에서 네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선이 있어야 했고 나는 오래전에 그걸 넘었어. 나는 그냥 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제는요.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전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네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계속 생각하게 돼.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느끼게 만들었고 그는 그 단어를 찾기 위해 애썼다. 그건 악이야. 아리아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정확히 용서는 아니지만 적극적인 분노의 부재였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그것이 일어난 일을 되돌리지는 않지만 당신이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박철수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가 걸어가는 동안 아리아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싸우는 것 이상에 대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패배한 적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를 아는 것이었다. 나머지 학년도는 조용히 지나갔다.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아리아의 명성은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전체에 퍼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수업에서 발언하고 학교의 문화 인식 클럽에 가입하고 심지어 행정부에게 더 효과적인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설득했다. 다른 학생들이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녀에게서 자신들이 개발하고 싶어 하는 조용한 힘을 알아본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방과 후에 만나는 비공식 무술 클럽을 시작하여 배우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기 방어를 가르쳤다. 목표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다. 목표는 당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줘서 아무도 그 능력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키가 작은 신입생 박진우였다. 수줍고 책을 좋아하고 나이 많은 학생들의 표적이 되는 그는 절망감에서 그녀의 클럽에 가입했다. 저는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첫 수업 후에 털어놓았다. 저는 그냥 그들이 저를 내버려 두기를 바랄 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아리아가 대답했다. 폭력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해요.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른 선택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마지막 수업날, 아리아는 그녀의 사물함에서 쪽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진정한 친구가 된 사렉에서 온 것이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용기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어서 고마워. 당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데서 오는 가짜 종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일어설 때 오는 진정한 종류 말이야. 당신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바꿨고 당신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녀는 실제로 모든 것을 바꿨다. 웨스트필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서도 9월에 도착한 조용한 소녀는 사라지고 평화는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싸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에 대해 옳았을 것이다. 진정한 전사는 폭력을 사랑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것을 그녀는 배웠다. 때로는 그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이었다. 때로는 단순히 자신의 존엄성이었다. 아리아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면서 다르게 행동했다. 그녀의 자세는 더 고닫고 그녀의 시선은 더 직접적이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더 실질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표적이 아니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카무라 아리아였고 가장 강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들이 절대적으로 그래야 할 순간까지. 찢어진 드레스는 수선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재건되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전투는 구경하는 모든 사람에게 잔인함에 대한 결과가 있고 피해자는 승자가 될 수 있으며 조용한 사람들을 무력한 사람들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전투이다. 박철수는 그 교훈을 힘들게 배웠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라보는 것이었을 때 외면하기로 선택한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의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리아가 그녀가 항상 충분히 강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녀는 단지 강해지는 것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을 찾기만 하면 되었다.